아주 장족의 발전을 하셨는데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은과장님, 그 선생님들 그 비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원어민 선생님과 한국인 선생님의 그 비중이 어떻게 됐나요? 15명의 학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네. 반에 원어민 선생님 한 분, 내국인 선생님 한 분이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원어민 선생님만 계시다 보면 학생들의 생활지도라든지 이렇게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할 때도 옆에서 도와주는 상담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어민 선생님 한 분, 내국인 선생님 한 분 배정을 하여서 학습과 상담 이런 것들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그 세심한 뭐 이제 접촉이나 네네 그런 것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1대1이면은 내국인 선생님하고 그 원어민 선생님하고 네. 정말 이제 영어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겠네요. 근데 뭐 이 방송이 전국 방송이다 보니까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는 것이 인천 이외의 다른 지역의 학생들도 참가를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우리 인천시 교육청 프로그램에요? 네. 죄송합니다만 안 됩니다. 인천시 교육청의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네. 예, 우리 인천시 교육청 관내에 있는 예쁜 인천시 교육청 어린이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좀 분발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래도 이제 인천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 프로그램의 노하우를 다른 쪽에 전수는 할 수가 있겠죠. 예, 그거는 애니타임입니다. 네. 그 다음 영어 캠프는 어떻게 계획을 짜고 계시나요? 네. 이제 우리가 2014년에 인천에서 우리 아시안 게임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이제 혹시 그 학생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을 하실 생각은 아니시겠죠? 아니요, 그건 제 꿈의 하나입니다. 네. 왜냐하면요, 우리 친구들이 계속 공부를 해왔고 또 4학년 교육과정에 인천의 생활이라고 하는 과목이 사회과에 1학기에 배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영어로 교재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2011년부터는 우리 학생들에게 체험 위주의 활동도 하면서 우리 인천을 자랑할 수 있는, 외국인에게 영어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그 영어마을 프로그램 또 벨트형 프로그램에서 활용을 해서 2014년에 외국인들이 왔을 때 당당하게 자원봉사자로 가서 재밌게 소개할 수 있도록 하면 애양심도 생기고 더불어서 아이들의 영어 실력도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렇게 기획을 잡아서 가려고 합니다. 지금 뭐 이 방송 듣고 계시는데 타 지역 부모님들과 또 교육 관계자들은 아이고 우리도 좀 저렇게 시작을 해볼 걸 생각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교수님,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단기 영어 프로그램이 따라야 할 어떻게 보면 그 교과서적인 방법을 취하고 계신데요. 네. 그 다른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과 다른 지역의 교육 관계자들이 이제 따라야 할 롤 모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지금 전국에 16개 시도 교육청이 있는데 아마 교육청마다 다 이런 영어 마을을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특히 이제 인천이 이제 모범적으로 좀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 다른 교육청에 있어서도 뭐 인천 같지는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 바라고 싶은 것은 이 프로그램이 그 속성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회성에 그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다음 단계, 단계별로 후속적인 프로그램들이 계속 있어서 학생들이 처음에는 흥미, 그다음에 진작, 그다음에 관심도, 그다음에는 이제 좀 학습을 좀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프로그램을 좀 봤더니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물론 글로벌한 시각에서 봅니다만 또 우리나라 생활에서 중요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 지역의 특성에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어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진정성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제 방송에 나오셨으니까 이제 영어 캠프를 통해서 만났던 아이들에게 우리 선생님께서, 데이빗 넉스 선생님께서 좀 그리운 마음도 있으실 것 같고, 안부도 또 전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You may have a chance to speak to your former students who might be watching this show right now. To the camera over there. Okay. To all of the students that I have taught at ICEV that may know me better as Crazy Monkey Teacher. What? That's my teacher name is Crazy Monkey Teacher. And I hope you come back to ICV soon, and I hope that you continue to study English and speak English. And I want to thank you for teaching me, and I hope to see you again soon. 여러분, 제가 이제 빙의가 돼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반말로 해야 되겠는데요. 얘들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을 해줬던 정신 나간 원숭이 선생님이다. 정말 고맙고 열심히 공부하고 내년에도 또 캠프에서 보길 바란다.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하셨네요. 네.
자, 한국에서 멋진 경험을 좀 데이비 선생님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이런 영어 캠프 늘 하는 얘기지만 이런 그 좋은 기회를 더 많은 아이들이 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네. 더 장기간 더 자주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아이들에게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무료 영어 캠프 앞으로 계속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어 공부를 할 때 단어를 꾸준히 외우는 것은 꼭 필요한 학습입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외우기에만 몰입하면 학습 효과가 낮을 뿐더러 자칫 영어에 대한 흥미를 잃을 수 있는데요. 영어 궁금합니다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어원을 통해 영어 단어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한 단어의 어원을 분석해서 단어를 외우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한번 익히고 나면 전체 어휘의 25% 정도를 쉽게 암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어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어휘 공부법을 영어 궁금합니다에서 알아봅니다. 성현 씨. 네. 그 영단어 중에 이제 동사로 하이잭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안녕 잭이 아니라 이제 네네. 동사로 이제 비행기를 납치하다는 말인데 예, 아시죠? 네네네. 그게 미국 금주법 시대에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왜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요? 금주법하고 무슨 납치하다라는 뜻이? 그 좀 엉뚱한 사람한테 여쭤보고 계신데요. 저보다는 이분한테 여쭤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EBS 영어 채널 어휘로 본 영미 문화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분이시죠? 예, 경희대학교 영미문화학과의 이택광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그 하이잭이라는 것은 뭐 납치하다라는 동사라는 건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데요. 이게 미국 금주법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금주법 당시에 그 마차 특히 이제 그 밀주를 만들죠, 그죠? 몰래 술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그런 그 마차들을 단속할 때 경찰들이 이제 그런 지나가는 마차들을 불러 세울 때 하이잭이라고 이제 부른 데서 연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또 이제 보통 명사로 쓰이게 돼가지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강도들이나 또 이제 그 범죄자들이죠. 범죄자들이 일반적으로 지나가는 그 코치라든가 이런 걸 불러 세울 때도 하이잭이라고 불렀어요. 그 이유는 이제 잭이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봐라고 할 때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름으로서 잭을 썼던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쓰이다가 어떤 197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에어크래프트 잭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비행기를 이제 납치하게 되는데요. 그때 비행기 납치 때 그 한 신문이 이 하이라는 것이 높다라는 데서 연유를 했기 때문에 높은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하이에 높다는 뜻도 네. 있기 때문에 그 높은 데서 일어난 납치 사건이다. 이것을 이제 빗대어 가지고 하이잭이라는 말을 처음에 쓰게 되죠. 그래서 하이잭이 이제 비행기를 납치하고 차를 납치하고 이런 일반적인 의미로 쓰이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일종의 약간 속어 같은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건가요? 그렇죠.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부르는 말이었죠. 어이라는 말이었다가 예. 일반적으로 이제 단순한 슬랭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쓰는 말들이었다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지금과 같은 그런 의미가 파생돼 나온 거라 볼 수 있죠. 밀주를 실은 마차가 지나가는데 이봐 하이잭. 그렇죠. 여기서 이제 출발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그 단어를 알고 그 단어와 관련된 뭐 어떤 어원이라든가 그런 사회적 배경 같은 거를 알게 되면 이제 그 문화 역사까지도 알게 되는 네. 그것이 이제 오히려 문화 역사를 알면 또 거꾸로 언어를 알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언어라는 게 그 문화의 산물이죠. 네. 문화의 산물이고요. 제가 이제 재밌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한국에서 제가 공부를 할 때는 그 서브웨이라는 게 지하철을 의미했지 않습니까? 네. 그죠? 영국에 갔는데 서브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하철을 탈 것이라고 내려갔는데 지하철이 없었어요. 그때 서브웨이는 이제 지하 보도라는 뜻이죠. 말 지하 그대로 보도. 서브가 이제 아래의 뜻이고 웨이가 이제 백이라는 그 독일에서 왔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지하 보도라는 뜻이고요. 그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통행로를 겸했기 때문에 서브웨이가 이제 전철의 어떤 그 의미를 갖게 된 것이죠. 이런 그 문화적 배경을 모른다면 그 단어를 익혔을 때 뭔가 조금 이제 맞지 않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게 되고 또 활용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